갈리아 시대부터 20세기까지 프랑스 역사에 대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원전 1300년경 겔트족의 일파가 오늘날 프랑스 지역인 갈리아에 들어와 정착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골족이라 부릅니다. 기원전 52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정복함으로 로마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겔트족의 언어도 라틴어로 대처하였고 현재 파리 중심 시대섬도 이 시기부터 요새로 시작해서 도시의 모습을 갖춥니다. 로마의 평화는 200년 이상 지속되었지만 3세기 중반부터 야만족의 침략과 라인강을 넘어 게르만 민족의 끊임없는 약탈과 대이동이 이루어집니다. 476년 결국 서로마 제국의 몰락은 중세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481년 홀란기를 잘 이용해 프랑크 민족을 통합한 클로비스는 메르빙고 왕조를 세우고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클로비스가 죽자 게르만의 간섭에 의해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분할 상속을 하다 보니 왕위 계승 때마다 형제 간의 불화가 일어나고 왕권은 점점 약해집니다. 뚜르부아띠의 전투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낸 까를루스 마르텔 궁제의 아들에 의해 결국 까롤링고 왕조가 탄생합니다. 768년 샤를마뉴는 서로마 제국의 대부분 영토를 회복하고 정복지에 기독교를 전파합니다. 800년 성탄절 미사에서 교황 레오 3세는 샤를마뉴에게 사라졌던 서로마 제국의 새로운 황제로 임명합니다. 845년 항해술과 조순술이 발달한 바이킹족은 샌더강을 거슬러 영유에서 파리까지 쳐들어옵니다. 987년 루이 5세가 후계자 없이 죽자 교회의 지지와 함께 이것 카페가 세왕으로 선출되니 카페 왕조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프랑스라 불리기 시작하죠. 1066년 바이킹 호손 노르망디공이 바다를 넘어 큰 섬을 공격하여 그곳의 왕이 되는데 프랑스 신하가 영국의 왕이 되는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 1095년부터 1291년까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충돌하는 십자군 전쟁이 벌어집니다.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8차에 걸쳐 200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지만 교황, 기사, 돈줄을 대는 상인들까지 각자의 목적이 달라 변질되고 결국 실패합니다. 교황의 권위는 바닥을 치나 상대적으로 왕권은 강화되고 상업은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1163년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건축이 시작됩니다. 1239년 십자군 전쟁에 참석한 루이 9세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콘스탄티노플에서 금액을 주고 사와서 파리 노트르담에 안치합니다. 샤를 4세가 후계자 없이 사망하고 사촌 필리프 6세가 왕이 되자 오빠가 죽었으니 우리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영국으로 시집갔던 루이가 들고 일어나 100년 전쟁이 벌어집니다. 1337년에서 1453년까지 말만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이고 몇 대에 걸친 영토 싸움으로 이어졌는데 터키 유럽의 흑사병과 내전까지 겹치다 보니 프랑스가 거의 망할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샤를 7세에게 잔다르크가 등장함으로 프랑스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100년 전쟁이 끝난 후 시작된 르네상스 시대. 1515년 프랑스와 1세는 젊은 나이에 이태리로 쳐들어갔으나 르네상스에 반해 많은 예술가들을 프랑스로 초대합니다.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극진히 모시고 오는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제일 유명한 모나리자가 그때 따라오게 된 거죠. 1539년 라틴어를 대신하여 행정 및 법률의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가 됩니다. 16세기 말 구교와 신교 간의 종교 갈등이 극심해져 종교 전쟁으로 이어지고 1598년 앙리 4세는 신교들의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므로 종교 전쟁은 일단락됩니다. 1608년 프랑스 탐험가 샤무엘 드 샹플랭은 캐나다 케벡에 식민제국을 건설합니다. 1643년 태왕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정축하고 프랑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절대 왕정을 만듭니다. 몰리에르 등 많은 문학가와 아티스트를 지원하였고 유럽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17세기와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 1751년에서 1772년 사이에 디드로 달랑베리와 더불어 프랑스 백과전서가 편찬됩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혁명의 정신인 자유와 평등은 볼테르와 루소의 사상에서 나옵니다. 루이 16세는 무능했고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되어 왕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바스티오 감옥을 습격하면서 혁명이 시작됩니다. 곧이어 성직자 귀족의 특권과 봉건 제도가 폐지되고 인권 선언이 선포됩니다. 1792년 왕정이 폐지되고 제1공화정이 출범합니다. 기본 이념은 자유, 평등, 형제애, 아니면 죽음을 달라. 1793년 1월 루이 16세는 프랑스 역사상 왕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두대에서 처형당했고 몇 달 후 마리 앙뚜아네트도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급진 자코뱅당은 로베스피에르를 주축으로 반혁명파를 분별 없이 단두대에서 날려버리는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는 4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1794년 7월 로베스피에르 역시 반대파의 반란으로 체포되어 단두대로 끌려갑니다. 불안한 정치 상황 속에서 공화제에 반대하는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나폴레옹이 나타나 매번 성전을 거듭하고 1799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게 됩니다. 1804년 12월 2일 나폴레옹은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황제 대관식을 치르고 제1제정이 탄생합니다. 특히 나폴레옹이 만든 프랑스 민법전은 함무라비 법전, 로마 법전과 함께 세계 3대 법전으로 꼽힙니다. 전쟁강이 된 나폴레옹은 유럽의 대부분을 정복하지만 끝내 영국과 러시아는 무너뜨리지 못하고 나폴레옹 정권은 무너지고 유배됩니다. 1815년 나폴레옹은 재기를 꿈꾸지만 그의 마지막 위틀로 전투에서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 공격에 완패당합니다. 나폴레옹 이후 프랑스는 식민지 확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1830년부터 알제리 정복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지역뿐 아니라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구성된 거대한 식민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1848년 2월 혁명으로 루이 필리프는 영국으로 망명하고 제2공화정이 수립되었으며 해외 식민지 노예 제도가 최종적으로 폐지됩니다. 1852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나폴레옹 3세는 황제로 다시 즉위하면서 제2제정이 시작됩니다. 나폴레옹 3세는 도로를 확장시키고 파리가 근대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오스만화가 이루어집니다. 1862년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에 적극 반대하다 국외 추방당한 빅토르 후고는 레 미제라블을 출판합니다. 그는 사회적 불평등과 사형에 반대하는 박애주의 인도주의자였습니다. 1866년 프랑스 식민지 확장 정책은 천주교 박해를 빌미로 조선을 침공합니다. 1870년 나폴레옹 3세가 프로이센 전쟁에서 패배한 후 1871년엔 몇 달간 파리에 꼬민 혁명정부가 들어섰으나 다시 공화정으로 바뀝니다. 1880년 교육장관 질페리는 교육제도를 개혁해 세계 최초로 의무교육을 실시합니다. 1889년 19세기에는 많은 기술적 진보를 이룩하게 되고 이는 만국 박람회를 위해 에펠탑도 만들어집니다. 벨 에포크, 좋은 시대가 지나갑니다. 1914년에서 1918년까지 끔찍한 1차 세계대전 동안 거의 900만 명이 사망합니다. 1939년 히틀러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프랑스 역사상 가장 암흑기라 할 수 있는 비시 정부는 나치 독일에 협력합니다. 하지만 저항군 지도자 샤를 드골 장군의 레지스탕스가 연합군의 도움으로 결국 승리를 거두고 1959년 드골 장군은 제5공화국 18대 대통령이 됩니다. 1968년 5월 68혁명의 슬로건은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드골로 대변되는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대학생의 시위가 고등학교와 회사, 관청, 노동계급으로 확대되어 파업으로 이어지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인권, 성해방, 평등주의, 생태주의 등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고 이러한 경향이 현재의 프랑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1974년 성년은 18세로 설정되었고 1975년 시몬 베우에 의해 낙태가 프랑스에서 합법화됩니다.
1981년 프랑스는 사형을 폐지합니다. 당시 사형제도 폐지에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했으나 프랑스 의회는 올바른 입법을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명명하고 통과시켰습니다. 1995년 이후 프랑스는 유럽연합과 함께 민주화 발전에 노력하며 21세기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이야기 보따리 멕시 아디앙고